스크립트 배열과 관련된 메소드를 하고 있고요. 배열 관련된 메소드 중에 맵이라는 메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이라는 메소드고요. 자, 배열의 데이터를 함수의 인자로 전달을 하고, 자, 함수의 수행 결과를 받아, 이거 받아서 새로운 배열을 생성해 준다. 말이 좀 이제 이게 몇 단계로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지금. 배열의 데이터를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고 함수의 수행 결과를 받아 새로운 배열을 생성한다, 그죠? 한글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읽어보면 뭔 말인지, 그죠? 자, 그럼 밑에 소스 코드를 보세요. 자, 소스 코드 보시면 소스 코드는 간단해요. 자, 펑션 함수 선언해 주는 부분이고요. 자, 펑션 위에 보면 자, 베리어블 바 데이터 해서요. 자, 1부터 10까지 10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배열입니다. 자, 일단 이제 밑에 함수 펑션 해서 자, mapr이라는 함수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매개 변수 하나를 사용하고 있죠. 자, 밸류 값을 받아서 자, 이 밸류 값 곱하기 밸류 값 제곱이죠, 제곱. 밸류 매개 변수 값을 제곱해서 리턴해 주는 그런 이제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자, 아래쪽에 보시면 바 해가지고요. 맵 데이터는 데이터.맵. 자, 여기서 맵이라는 요 메소드는 최종적인 결과를요 배열로 리턴해 준다 그랬죠. 새로운 배열로 리턴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데이터.맵 했을 때 여기 리턴되는 값은 뭐예요? 배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맵 데이터라는 여기에 배열 값을 리턴해 준다는 거죠. 그럼 요 맵 데이터는 배열을 기억하고 있겠다, 그죠? 그래서 새로 생성되는 배열이 여기에 이제 할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데이터.맵에 자, 맵 메소드의 그 괄호 안에 전달되는 이 값은 뭐냐? 보시면 여기 자, 여기서 앞에 데이터는 배열입니다. 자, 다시 옆에 자, 데이터. 지금 우리가 배열의 메소드를 하고 있습니다. 배열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 그래서 데이터 요거 이제 배열도 하나의 오브젝트 객체입니다. 그죠? 데이터 점 해서요. 요 데이터 객체가 쓸 수 있는 메소드 중에 맵이라는 메소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 맵이라는 메소드에 뭘 던져주냐면 함수를 던져주고 있어요. 함수를. 자, 함수를 어떻게 던져주냐면 함수의 이름. 여기 보시면 mapr이 있죠. 그래서 요 mapr이라는 함수의 이름을 어떻게 그대로 넣어주죠. 그래서 함수를 던져준다는 얘기는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매개 변수 값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자, 데이터라는 배열은 1부터 10까지 10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 데이터라는 배열에 있는 값 중에 첫 번째, 자, 요 1번을요, 1이라는 값을 여기 함수에 넣어줘요. 자, 이 함수에, 자, 여기 함수죠. 자, 1일 처음에 데이터 배열이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를 끄집어내서 함수에 넣어줘요. 그러면 var이라는 매개 변수에 자, 1을 받겠죠. 그러면 1 곱하기 1에서 리턴하죠. 요 리턴하는 값을 새로운 배열 값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1 곱하기 1란 값을 새로 자, 제가 new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새로운 배열이 있는데 요 배열에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 딱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됐죠. 근데 아직까지 이 데이터라는 배열의 그 요소가 다 이 함수에 대입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요 함수 이름은 maprr. 자, arr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라는 값을 끄집어내서 자, 데이터라는 배열에 2라는 값을 끄집어내서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 요 함수에 자, 매개 변수 밸류에 2라는 값이 전달해야 되고 2 곱하기 2 제곱값이니까, 그죠? 그럼 4겠죠. 4라는 값을 리턴을 해서 또 배열, 새로운 배열에 두 번째 값으로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자, 2, 3, 4, 5, 6, 자, 10까지 마지막에까지 이렇게 이제 함수에 mapr이라는 함수 호출해서 여기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배열의 개수만큼 이 함수를 호출하겠죠. 배열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개수만큼 함수를 호출하겠죠. 호출하면서 이 값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0을 이렇게 넣어주면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점점점 해서 100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리턴을 해주니까 리턴된 값은 새로운 배열로 생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 1, 4 해서 나중에 100으로 끝나는 배열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데이터.맵 자 갈로 열고 소갈로 열고 맵 어레이 해서 자 데이터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를 맵 어레이 함수에다가 다 적용해서 자 그 리턴되는 결과값을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서 맵 데이터라는 배열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원본 데이터 자 데이터라는 배열은 1부터 10까지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맵 데이터 예, 요 원본 데이터 값을 요 맵 어레이라는 함수에 예, 값을 넣어서 처리한 거죠. 처리한 걸 다시 이제 리턴 받아서 배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맵 데이터라는 배열에 자,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배열이. 그래서 요 값이 그대로 예, 만들어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맵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예, 조금 이제 여기 그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조금 색다릅니다, 그죠? 색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다음에 이렇게 소스 보시면서 해석만 되시면 되죠. 예제 코드 보시고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다 정도 해석만 되시면 되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좀 곤란하죠. 네. 다른 사람이 이제 소스 만들었을 때 요 저 PT 자료 보시고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이거 봐도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그죠? 예, 힘들죠. 그렇다고 이거 한글 같은 경우에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몇몇 수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필터라는 게 우리 뭐 정수기 같은데 필터 쓰잖아요. 걸러내는 거죠. 필터 메소드. 자 배열의 데이터 중에서 조건이 참인 데이터만 반환하여 새로운 배열. 자 요것도 필터라는 메소드를 쓰면 새로운 배열을 리턴합니다. 자 필터링된 자 필터를 가지고 자 걸러낸다는 거죠. 자 필터로 걸러내니까 그러니까 이 필터 쪽 우리가 그 정수기에 이렇게 보시면 더러운 거는 필터에 걸리고 그 다음에 깨끗한 거는 이제 필터를 거쳐서 물이 새로 이제 깨끗한 물로 이제 나오죠. 예, 보내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깨끗하게 걸러진 물이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필터링 할 때 조건을 주거든요. 조건을 예,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필터링을 할 것이냐 배열에 값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값들 중에서 내가 필터를 주는 거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를 사용해서 걸러내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스 코드 볼게요. 그래서 소스 코드 뭐 간단하게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원본 데이터라는 배열에 21, 42, 33, 14, 25, 12, 37, 28, 16, 1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함수 선언한 부분에 함수의 이름이 필터 ARR이죠. 예, 별 의미 없어요. 예, 필터 ARR이 이게 필터 기능을 가지나 이게 아니라 함수를 선언한 거예요. 그냥 필터 ARR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필터 어레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함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는 매개 변수, 예, value라는 매개 변수 하나를 사용해서요. 요 값을 받아서 자, 이 펑션 블락, 예, 함수 블락 안에 자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리턴문을 사용해서 리턴을 해주는데 조건을 이렇게 보시면 자 value는 매개 변수죠. 자 value 매개 변수 값하고 자 여기 뒤에 1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개 변수 값 value 값하고 요 18이라는 숫자하고 비교하겠죠. 자 비교 어떻게 합니까? 예, value 값이 18, 18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크다 작다 다르다 같다의 결과값은 논리값이죠. true false 값이 나옵니다. 그죠? 예. 관계연산, 비교연산의 결과값은 true false 값이죠. 예. 그러면 자 요 value 이 value 값이 지금 어떤 값이 들어올 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함수는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떤 value 값을 던지고 이 value 값이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요 리턴 되는 값이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 있네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 해석됐어요. 자 배열 선언했고 함수 선언했습니다. 자, true false 값을 던져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바 해가지고요 f 데이터 자 요 f 데이터는 해서 대입을 해주죠. 자 여기 오른쪽에 데이터.필터 해서요 자 필터라는 메소드 썼죠. 자 데이터라는 거는 배열입니다. 배열 객체에
필터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뭔가 처리를 해주는데, 자, 이 필터라는 메소드에도 자, 여기 이제 함수 이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함수 이름을 넣어줘요. 그래서 위에 여기 서는데 함수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던져준다는 얘기는 함수 이름을 이렇게 작성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함수를 매개 변수 값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함수를. 그러면 자, 요 필터의 결과값은 어떻게 새로운 배열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자,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 주는데 그 전에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자, 데이터 중에 조건이 참인 데이터만 봐라. 이게 이제 필터죠, 필터. 필터 걸러내는 거죠, 필터. 여기서 참이라는 요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참. 그래서 데이터 중에 조건의 참 true값인 데이터만 모아서 true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들만 모아서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코드로 와서 data.filter 한 다음에 filter array 이렇게 넣어주면요, 데이터, 자, 요 배열에 있는 값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값을 요 21이죠. 자, 21을 요 filter arr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 값으로 던져줘서 호출을 합니다. 자, 21을 넣었죠. 그죠? 그러면 21이 18보다 크거나 같다? true예요, false예요? true죠. 21이 18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요 참일 때, 리턴되는 값이 참일 때에 요 매개 변수값 21을 새로운 배열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2를 던져주면 42는 18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또 true죠. 그러면 42. 그 다음에 33도 마찬가지죠. 33 던져주면 33은 18보다 크거나 같다? 또 참이죠. 그러면 새로운 배열에 이렇게 33. 자, 그런데 14를 이렇게 던져주면, 자, 밸류에 던져주면 14는 1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는데 크지도 않고 같지도 않죠. 폴스 나옵니다. 그죠? 폴스 나오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배열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버려버려요. 14는 이렇게 이쪽으로 버려버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리턴 다음에 요 조건, 요게 이제 추가가 되는 값만 새로운 배열에 이렇게 담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fdata, 요 fdata 필터링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배열입니다. 그죠? 그래서 data.filter 해서 filter array 이렇게 해서 배열 값을 요 함수에 차례대로 넣어서 필터링을 해서 요게 참인 값들만 매개 변수로 값을 들어가는 참인 값들만 새로운 배열에 담아서 결과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하기 전이고요. 여기 이제 필터링 한 후죠. 필터 후에 보면 18 이상, 18이라는 값보다 큰, 같거나 큰 값들만 이렇게 나오고요. 18 미만의 값은 여기 14 있죠, 12 있죠, 16 있죠, 11 있죠. 요 놈들은 다 필터링 돼서 걸러집니다. 그죠? 그래서 필터 메소드. 자, 배열 안에 있는 특정 값을 내가 이렇게 함수 만들어서요,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꼭 되게 이렇게 쉬운 것 같지도 않은데 또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해서 쓸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하고 관련된 메소드 한번 볼게요. 자, 검색과 관련된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index of 혹은 이제 last index of 두 가지 쓸 수가 있는데, 배열의 안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기본적으로 씁니다. 요 메소드는. 그래서 요 검색, 요 키워드죠. 그럼 이제 last index of하고 index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index of는 우리 배열이 있으면요, 배열의 0번 인덱스부터 앞에서부터 찾아가는 거고요. 이렇게 방향이. last index of는 배열이 있으면 배열의 제일 마지막 n 뒤에서부터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방향만 달라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찾게 하는 거냐,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면서 찾게 하는 거냐, 따라서 index of, last index of입니다. 그러면 index of 이해하시면 last index of는 자연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배열 안에 이렇게 이제 배열이면 배열 안에 특정한 값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검색을 해서 있으면
어떤 특정 값을 찾았어요. 그러면 요 값이 저장되어 있는 배열의 인덱스 값을 리턴합니다. 예. 자, 특정 값을 내가 찾는다 했을 때 그 값이 있어요. 배열 안에. 그러면 그 값이 있는 배열의 인덱스, 위치 값이죠. 인덱스. 우리가 배열을 할 때 인덱스 사용하는 거죠. 이 인덱스에 요 값이 있습니다 해서 인덱스 값을 리턴해 줍니다. 자, 인덱스 오브 라스트 인덱스 오브. 네. 자, 그래서 뭐 똑같은 내용인데, 자, 인덱스 오브 메소드는 검색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 있음.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영문 인덱스 찾아가는 거고요. 라스트 인덱스 오브 메소드는 배열의 마지막부터 마지막 원서부터 검색 시작한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검색해 주는 게 라스트 인덱스 오브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이제 검색하는 거 해봐야 되니까 일단 원본 진짜 검색할 어떤 값이 들어있는 배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는 배열을 자 10, 20, 30, 40, 50, 50 없네요. 그래서 값들을 이렇게 주목될 값도 있고, 자 이게 이제 숫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하나 데이터라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 document write 해서 자 배열 데이터를 차례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자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을 차례로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검색한 30 인덱스, 30의 인덱스. 자 배열 안에 30이라는 숫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을 인덱스 오브를 사용해서 검색하는 거예요. 자, 인덱스 오브 30 넣었죠. 그러면 데이터라는 데이터점이니까 데이터라는 배열에 자, 인덱스 오브 자, 인덱스를 찾아라. 자, 어떤 값에 대한 갈로 안에 30 넣었죠. 30이라는 숫자가 있는 위치의 인덱스를 가져와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자, 처음부터 검색한 30의 이제 처음부터라는 게 앞에서 이렇게 검색하는 거죠. 인덱스 오브가 원래 이 앞에서부터 검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2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2가 맞나 보면 자, 여기 있는 거 봐도 되고 여기 있는 거 봐도 되는데 자,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자, 요 2번 인덱스 위치에 자, 앞에서부터 이렇게 찾아가면 2번 인덱스 위치에 내가 찾고자 하는 30 있죠. 그죠? 찾았죠.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자, 결과가 2가 나왔어요. 2번 2 인덱스라는 게요. 2번 인덱스에 30 있습니다. 찾아주는데 근데 이 배열을 잘 보시면 30이 뒤에 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시면 또 30이 있어요. 자, 인덱스 오브는요. 일단 우리가 어떤 값을 찾는다 하면 제일 먼저 발견되는 그 값의 인덱스를 리턴해 줍니다. 제일 먼저. 여러 개의 종목된 값이 있더라도 그걸 이제 하나하나 다 찾는 게 아니라 자, 내가 30을 찾는다 하면 제일 먼저 30을 찾은 그 위치 인덱스 값만 리턴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인덱스 오브 메소드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자, 인덱스 오브는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찾아간다고 그랬죠. 별이 있으면. 근데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뒤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찾는 검색하는 메소드가 라스트 인덱스 오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서 검색한 이게 마지막이로부터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제 검색 오는 거죠. 배열의 뒤 쪽에서부터 앞으로. 그래서 라스트 인덱스 오브 30 하면요. 자, 여기 보면 라스트 여기 190, 30 있죠. 요 30의 인덱스를 리턴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인덱스를 써보면 3, 4, 5, 6, 7, 8, 9 이렇게 인덱스가 있으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찾았을 때 제일 먼저 자 라스트가 앞에 들어가니까 뒤에서부터 찾죠. 30이 자 어디 있느냐 뒤에서부터 190, 30 30 찾았다 하면 뭐예요? 7 요 놈이죠. 요 인덱스 값을 이렇게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발견한 30이 있는 요 인덱스인데 자 뒤에서부터 찾죠. 뒤에서부터 찾아서 제일 처음으로 발견된 요 30의 인덱스 값을 리턴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덱스 오브하고 라스트 인덱스 오브 뭐가 차이 나는지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덱스 오브를 쓰실 때 자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찾아갑니다. 주실 때 시작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찾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뭐 창고가 있어요. 그럼 창고가 있는데 야 창고에서 축구공 가져와봐 하면 창고가 10개래요. 예를 들어서 자 1번 창고에서 찾고
2번 창구에서 찾고 없으면 3번 창구 하나씩 찾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고 축구공 찾아와봐 하는데 4번 창구부터 뒤져 딱 번호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요겁니다. 뒤에 거 3번 인덱스 위치부터 시작해서 30을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값은 찾고자 하는 값 30을 찾아라. 자, 데이터 배열에서 30을 찾아라. 찾아서 있으면 인덱스 값을 리턴해라 그런 뜻이고요. 일단은 시작 값을 뒤에 콤마 해서 자, 매기면서 값을 두 번째 매기면서 값을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시작 위치입니다. 찾기 시작하는 시작 위치. 그러면 여기서 자, 3번 인덱스는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하면서 10, 20, 30인데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시작 위치가 3부터죠. 그래서 일단 3번 인덱스로 와요. 그럼 40이 들어있죠. 여기서부터 30을 찾기 시작합니다. 40 찾고 30 찾고 30 찾았네. 그러면 여기 인덱스는 얼마입니까? 4죠. 4 찾았네요. 이렇게 3번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30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난 30 인덱스 값을 리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찾았다. 자, 어떤 내가 원하는 값을 배열에서 찾을 때 인덱스 값이 리턴이 되니까 몇 번 인덱스 위치에 내가 원하는 값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검색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데이터.index of 300 넣었죠. 자, 여기 배열에 지금 10부터 해서 보시면 10에서 100 사이의 값이 있습니다. 300 없죠. 자, 만약에 index of든 last index of든 자, 어떤 값을 내가 찾는데 찾는 값이 없어요. 배열이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리턴이 됩니다. 찾지 못할 때. 자, 못할 때 인덱스 값을 마이너스 1로 줍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마이너스 1 떠 있죠. 300이라는 값이 이 배열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if 조건 사용해서 배열에 어떤 값이 들어있나 없나는 조건 줄 때 야 이거 찾아봐 하고 나서 는 해서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 하면 찾지 못한다는 거죠. 찾지 못하면 뭐 다른 어떤 명령 실행이라 하면 마이너스 1과 비교를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찾았을 때 뭔가 처리하라 라고 주려고 그러면 not equal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요 인덱스 오브나 라스트 인덱스 오브의 결과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에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렇게 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값이 검색이 됐을 때 이제 처리할 어떤 내용을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실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덱스 오브 라스트 인덱스 배열 내에 어떤 값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자, 메소드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인데 요것도 이제 메소드가 거의 이제 뭐 다 설명이 다 됐고 연관 배열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연관 배열, 연상 배열. 요거 연관 배열 말고요. 또 이제 요걸로 이제 연상 배열, 연상 배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연상 배열. 어소시에이션 뭐 어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연관배열, 연상배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배열의 어떤 값을 이용을 할 때 인덱스 0부터 해서 숫자를 사용하죠. 그런데 그 0, 1, 2, 3, 4 숫자 대신에 어떤 글자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실제 배열 안에 있는 값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자, 내용을 가지고 어떤 값을 가지고 배열 안에는 어떤 이제 정보를 내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연상배열, 연관배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형식이 자 어레이 해가지고요. 자 이게 그 앞에서 우리가 배열 줄 때 그 보통 이제 대괄호를 사용했죠. 대괄호 사용했는데 연관배열, 연상배열을 만들어 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중괄호를 씁니다. 이렇게 중괄호. 요 중괄호 나와 있죠. 중괄호 안에다가 키와 밸류 한 쌍으로 해서 키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밸류 이렇게 키 콜론 밸류 키라는 게 변수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키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요 키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값, 밸류.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콤마로 구분해서 키, 밸류, 콤마, 키, 밸류 이런 식으로. 예, 키와 밸류는 콜론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키, 밸류 이런 식으로. 연관 배열, 연상 배열을 초기화해서 배열을 만들 때 이렇게 중괄로 하고요. 키와 밸류 값을 이렇게 이제 콜론으로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키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로. 예. 보시면 F0, F1, F2 같은 경우는 예, 앞뒤에 작은 따옴표 되어 있죠. 키는 문자열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연상 배열을 만들어 놓고요. 자, 요 연상 배열에 있는 특정한 값을 내가 수정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뭐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배열 쓰듯이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데이터 요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라는 이미 배열이 만들어져 있어요. 연상 배열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F0, F1, F2라는 키 값을 이제 가지고요. 각각 키로 100, 200, 300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새로운 값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우리 그 배열에서 대괄호 사용해서 인덱스 지정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F3이라는 예, 요 키 값으로 해서 400을 저장해라. 예,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렇게 연상 배열로 저장할 때, 그래서 400이라는 값을 배열에 저장하고 있는데, 자, 요 인덱스 자리에 보시면 예, 작은 따옴표 안에 문자리 들어가 있죠. 우리 이때까지 앞에서 선생님 이런 거 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따옴표를 넣어주진 않았어요. 인덱스 값이 들어있는 변수는 사용했죠. 인덱스 변수는 사용했죠. 어차피 인덱스가 숫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해도 이렇게 문자열 자체를 F3이라는 문자열 자체를 인덱스로 쓰진 않았죠. 근데 연관배, 연상배열에서는 이런 이제 글자를 이용해 가지고요, 어떤 값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키라고 합니다. 키를 가지고 어떤 글자를 가지고 이 내용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의 새로운 값을 연상배열, 연관배열을 저장할 때 F3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요 위치에 400이라는 값을 저장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자, 배열에 어떤 값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넣을 수도 있어요. 자, 데이터, 우리 그 자바에서 필드에 어떤 값을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필드가 접근 제한자가 퍼블릭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라는 객체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 안에 필드가 있다. 그러면 F4 이런 식으로 접근 가능하죠. 필드. 여기에다가 500. 이게 뭐예요? 데이터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F4라는 필드에 50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위에처럼 대괄호 안에 예, 문자열 키를 넣고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연상 배열은 데이터 요 그 배열 기체입니다. 점 해서 F4, 우리 이제 필드처럼 이렇게 요거는 이제 따옴표가 없어요. 그냥 예, F4 이렇게 주고요. 값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출력할 때도 우리가 이제 그 대괄호 안에 인덱스 쓰듯이 대신에 이제 이 숫자가 문자열로 바뀐 거죠. 예. 특정 문자열을 가지고 값을 찾아가는 게 연상 배열인데, 요거는 이제 그 값을 꺼내올 때도 두 가지 표현,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 표현 다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f0 예, 이렇게 하면 예, 데이터.f0 예, 요렇게 쓰는 거 하고요. 데이터 배열에 자, 대괄호 열고 작은 따옴표에 F0 이렇게 쓰는 거하고 같습니다. 예. F0라는 예, 요 키를 가지고 예, 요 키에 할당되어 있는 값을 읽어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써도 되고요, 요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표기법을 다 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배열, 연상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다차원 배열, 뭐 2차원, 3차원, 4차원. 사실 뭐 이거는 뭐 자바 이렇게 하실 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써서도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밑에 코드 보시면 눈으로 빡 봤을 때 이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D2 데이터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었는데 요게 지금 2차원 배열이죠. 요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지금 D2 데이터 이렇게 해놓고요. 선언할 때 초기값 줄 때 대괄호 이렇게 열어놓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큰 대괄호 안에 또 대괄호 넣어서 10, 20, 30, 40, 0, 5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안에 여기 콤마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60, 70, 그 다음에 80, 90, 그 다음에 0 해서 요게 또 대괄호 이렇게 닫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2차원 배열이잖아요. 바깥쪽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을 내부에 두 개를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바깥쪽 배열 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행이라고 보면 되죠. 행. 이게 이제 0행이 될 거고 이게 1행이 될 거예요. 인덱스로 봤을 때. 그리고 해당 0행에 있는 배열, 1차원 배열, 1행에 있는 1차원 배열인데 요거 이제 열을 따질 때는 요거는 이제 이게 0열,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차원 배열 안에 1차원 배열 넣어놓은 요게 이제 2차원 배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행과 열로 되어 있는 거 요거 보면 3행 4열짜리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게 행이고요. 요 두 번째 숫자가 열을 의미하는 거죠. 0열, 1열, 2열 이런 식으로 0부터 시작합니다. 행도 마찬가지고 0행, 1행, 2행, 3행.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소스 코드에서는 0행 4열. 자, 0행의 4열을 뭡니까? 0, 1, 2, 0부터 들어가니까 열도 0열, 1열, 2열, 3열, 4열에 지금 0이죠. 여기에다가 뭐 넣는 겁니까? 50 집어넣어라. 요 원래 0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 자리에 50을 집어넣는 거죠. 50.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데이터 D2 데이터 1, 4 이렇게 인덱스 행열이죠. 1행 4열. 대괄호 앞에 있는 게 인덱스가 행이고요. 뒤에 있는 게 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행에 4열. 그죠? 자, 1행에 4열 값을 100을 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자리에 100을 요렇게 기존에 0이 있는 요 그 자리에다가 100을 요렇게 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배열의 값이 요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요렇게 해 놓고 아래쪽에 document.write 해서 특정 요 이제 행과 요게 이제 행이고 인덱스고 행 인덱스고 요 뒤에 있는 게 열 인덱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0행 0열 값 얼마입니까? 0행 0열 10이죠. 여기 10 출됐죠. 그다음에 자, 1행 4열. 자, 1행 4열 값 얼마입니까? 100이죠. 100이죠. 그죠? 100. 그다음에 자, D2에 D2 데이터.length입니다. 자, 요거 D2 데이터라는 게 요거 배열이잖아요. 그죠? 이 배열에 봤을 때는 이 배열의 length는 얼마입니까? 요 바깥쪽 대괄호 기준으로 봤을 때 안에 요소가 몇 개 있어요? 쉼표로 구분된 게 두 개 있죠. 한 개,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2. 그죠? 그러면 자, D2 데이터에 0 이렇게 주면 0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D2 데이터에 자, 꺽쇠로 0 하면 0행에 접근했을 때 요 안에 1차원 배열이 들어가 있죠. 5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입니다. 10부터 50까지 들어있죠. 요거의 랭스는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라고 뜨는 겁니다. 이제 배열을 다 다뤘기 때문에요. 이 코드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1차원 안에 1차원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로 2차원으로 지금 표시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소스 코드가 갑자기 이제 가득 찬 소스 코드입니다. 자, 요게 이제 옆에 그림 보시면 전체 배열 데이터를 요 클릭을 하면 전체 배열 데이터를 보여주는 소스 코드고요.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홀수
예, 홀수 배열 데이터만 보여주는. 예. 그래서 여기서 예. 자, 여기 이제 1113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네, 그죠? 예, 여기 이제 홀수 배열 데이터만 보여준다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래요. 예. 그래서 요것도 예,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의미가 요 홀수 배열이란 뜻은 예, 여기 보면 array 0, array 1, array 2, array 3이 있으면 예, 요 이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순서를 따지면 첫 번째, 두 번째 짝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이제 숫자가 1, 3인 거, array 1번과 array 3번 배열을 출력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두 개만 이렇게 출력하는 거. 요거는 전체 배열 데이터 보기 누르면 여기 1차원 배열 4개가 있죠. 이 내용을 다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스 코드 와서 AR0부터 AR3까지 1차원 배열 5개 요소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4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all array라고 해서 예, 요 all array는 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1차원 배열을 다시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배열의 이름을 요렇게 AR0, AR2, AR3, AR2, 3 이렇게 주면 요 AR all array라는 요 배열은 1차원 배열은 다른 1차원 배열을 요소로 가지고 있는 배열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얘가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자, 1차원 예, 배열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1차원 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ARR, 자, 요거는 이제 ARR1과 ARR3이라는 예, 요 배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자, 펑션 해서 여기까지 하나, 또 펑션 해서 예, 여기까지 하나, 함수 2개 만들어 놓고요. 여기 이제 위쪽에 요 버튼 전체 배열 데이터 보기를 클릭하면 print all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요. 자, 여기 있죠. print all 함수 호출하고요. 예. 요게 이제 뭐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1번. 예. 요게 이제 1번입니다.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이제 2번이죠. 예. 요거 이제 2번. 예. 자, 요게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예, 요거 print all 했을 때는 다 출력하는 거죠. 예. 2차원 배열로 지금 만들어 놓은 요 요소들을 다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 안에 보시면은 포문 안에 포문을 사용해서 구구단 출력하듯이 바깥쪽 자 x라는 카운터 변수 사용했고요. 예. 요 인덱스로 배열의 인덱스 쓰는 거죠. 예. 안쪽에는 y라는 예, 카운터 변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는 all array.length 만큼 돌아라. 요 all array length의 요소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예. 네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돌 때마다 자 안쪽 포에서 예, all array x의 length죠. 예. 그러면 요 x 값이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이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왜냐면 요 all array length 값이 요소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x 값이 예,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총 4번, 4바퀴 돕니다. 그죠? 4바퀴 돌면서 자, array AR 여기서 이제 all array에 요 뭐 처음에 이제 0행이죠. 0행.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0행. 예. 0행에 자, length 하면은 5겠죠. 5. 예. 5만큼 예. 반복해서 출력하는데 x는 바깥쪽 포문의 예, 인덱스 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0으로 고정되어 있고 y 값이 자꾸 바뀌겠죠. 처음에는 0이었다가 한 바퀴 돌면 1이었다가 뭡니까? 예. x는 행 인덱스 쓰는 거고요. y는 열 인덱스로 사용한 거죠. 그죠? 예. y는 열 인덱스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x가 0일 때 5번 돌고 x가 1일 때 또 5번 돌고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하면서 값을 다 출력하는 거죠. 예. 4개의 배열의 값을 다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거는 뭐예요? 그냥 반만 출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보시면 소스 코드가 뭐 이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냥 어차피 배열을 따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는 ARR1과 AR3이라는 1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로 또 만들어 놨죠. 파트 ARR이라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하고 소스 코드 보시면 뭐 다른 건 없어요. 그죠? 똑같잖아요.
예, x와 y 이렇게 주고 그죠? 예, 똑같아요. 예. 따로 뭐 복잡하게 뭐 처리하는 걸 줄 알았지만 그건 아니고 그냥 이제 1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해당 배열에 있는 내용을 예, 출력을 해준 거죠. 2차원 배열의 내용을 출력하는 거 예, 그런 소스 코드입니다. 그다음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보자. 여기 이제 결과인데 결과부터 한번 보시면 0-0, 0-1, 0-0, 0-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행이죠. 그다음에 이제 1행으로 바뀌어서 1-0, 1-1 이게 뭐예요? 0열, 1열, 2열이면 행과 열 값을 이용해서 0행, 0열, 0행, 1열, 뭐 0열, 2열 이런 식으로 또 바꿔서 또 1행, 0열, 1행, 1열, 1행, 2열 또 바뀌면 2행, 0열, 2행, 1열 행과 열 값을 가지고 값을 만들어 주는 거죠. 배열 안에. 그래서 마지막에 9행 0열, 9행 1열, 9행 2열까지 예,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총 여기 이제 그 행은 0에서 9까지니까 10행이죠. 10행. 그 다음에 열은 예, 0에서 2까지니까 3열입니다. 그죠? 그럼 총 몇 개입니까? 10 곱하기 3 하면 30개죠. 그죠? 예, 30개의 요소를 가지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 배열 안에 저장되는 요 값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행값과 열값을 다지도록 뭔가 이제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하겠죠. 사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소스 코드에 일단 펑션 쪽에 요 소스 코드 보면 펑션이 여기서 프린트 데이터 예, 여기서 시작하고요. 열고 닫고 이렇게 쌍을 이렇게 보면 폼은 열고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스크립트 요 태그 안에 자, 바 해서 비어 있는 데이터 배열 하나 만들어 주고요. 선언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폼은 사용해서 자, i가 0부터 해서 자, 10보다 작을 동안 예, i가 1씩 증가되니까 총 요거는 이제 9번 반복 수행할 겁니다. 그죠? 하면서 요 부분이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보면 데이터의 i 위치 처음에 0이니까 예, 위치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데 자 여기 이제 스트링 사용해서요 문자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 딴 거 아니고 요 안에 있는 값을 이제 문자열로 만드는 예,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자료로 해서 여기 이제 값 하나, 값 둘, 값 셋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이제 0, i가 0이니까 0 빼기 0인데 이거를 가운데 보시면 문자열 리터럴이죠. 쌍따옴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피연산자 값이 하나라도 쌍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 됐으면 스트링이기 때문에 다른 값을 문자열화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열 0을 하죠. 그래서 i가 0이니까 0-0 요거는 0-1 요거는 0-2 요렇게 자 여기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예, 1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데이터 배열에 데이터라는 것도 1차원 배열이죠. 배열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2차원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2차원 요 데이터라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대괄호 여기까지 1차원 배열입니다. 그죠? 예, 0-0, 0-1, 0-2 요 세 개의 요소 값을 가지는 배열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예, 여기 이제 데이터에 0번 행 인덱스에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포문을 몇 번 돌려요? 포문을 예, 0번 인덱스부터 9번 인덱스까지. 그래서 0, 1, 2, 3, 4. 그래서 요 포문을 돌리면 요게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포문에서 예, 실행 했을 때 요런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고 요 배처 2차원 배열은 10행 3열짜리 배열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안에 초기값이 이렇게 기본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내용은 이걸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만든 거겠죠. 예, 폼문 안에 폼문 넣고 그죠? 바깥쪽을 x 인덱스 값을 주고 데이터 이 배열의 랭스 뭐예요? 10행 요게 x잖아요. 그죠? 예, 요 x 요거 이제 y로 쓰는 거고 그죠? 이게 이제 10행 여기가 10이니까 10보다 작을 동안 0부터 해서 x가 10보다 작을 동안 하면 어떻게 돼요? 0에서 9까지
이게 이제 행 반복시키는 거고, 안에 있는 y 값은 데이터의 x 자 인덱스 위치의 랭스라고 했죠. 0번에도 3이잖아요, 그죠? 랭스 값이 1번 행도 3이잖아요. 다 3이죠, 뭐, 그죠? 그래서 요 행마다 이 안쪽에 폼은 세 바퀴를 돌겠죠. 세 바퀴. 그래서 y 값이 0, 1, 2, 0, 1, 2, y 값이 0, 1, 2 이런 식으로 세 바퀴를 돕니다. 0일 때 한 바퀴, 1일 때 한 바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한 줄에 이제 그 하나씩 이제 다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이퍼링크 이렇게 이제 띄우고 끝이 납니다.